여러분, 절대로 아침에 이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5년 동안 6만 명의 어르신들을 정밀하게 추적조사하여 얻어낸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이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주 열심히 드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2번, 3번씩 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맑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지거나 방금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진료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아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소중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오히려 약해진 콩팥을 살려내는 귀한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며 다리의 부종이 가라앉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평생 먹어온 견과류가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1줌씩, 아니 2줌씩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우리 몸의 슬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집안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우리 콩팥은 갓 구입한 새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몸속의 혈액을 아주 힘차게 그리고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아무리 탁한 물이 들어와도 빠른 속도로 노폐물을 분리해내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기게 되면 이 정교한 필터가 조금씩 막히고 낡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후 콩팥의 핵심 기능인 여과 속도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계산해 보면 7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콩팥은 젊었을 때보다 무려 30%에서 40%나 느려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1시간 만에 뚝딱 끝내던 청소를 이제는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다 마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젊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필터는 이미 낡고 구멍이 좁아졌는데 안으로 쏟아붓는 물의 양과 성분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계속해서 흙탕물을 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필터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과 미네랄, 그리고 각종 활성 성분이 농축된 음식은 콩팥이 엄청난 힘을 써야만 처리할 수 있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마치 지친 몸으로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매일 옮기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혈관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콩팥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혈관 뭉치와 같습니다. 수돗물이 지나가는 관이 녹슬고 좁아지면 물이 잘 나오지 않듯이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다시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콩팥의 비명은 머리의 안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는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짜게 먹거나 과식을 해도 콩팥이 알아서 조절해 주었지만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도 콩팥에게는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가혹한 노동이 됩니다. 콩팥은 간처럼 통증 세포가 없어서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밤샘 소변이나 다리 부종은 콩팥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견과류를 고집하신다면 콩팥은 조용히 멈춰버릴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콩팥을 녹여버리는 최악의 견과류 5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이 심심할 때 무심코 한 줌씩 집어먹던 해바라기 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젊을 때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게 해바라기 씨는 소리 없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100g당 약 9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 옥살산이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미 필터가 낡아버린 노년의 콩팥은 이 옥살산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가 층층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고 관이 터져버립니다. 옥살산이 바로 그 물때와 같습니다. 콩팥의 미세한 관들의 결정처럼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날카로운 신장 결석이 되어 콩팥의 살점을 긁어버립니다.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은 30대보다 2.8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결석 환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셨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1년 사이에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분께 평소 무엇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TV를 볼 때마다 해바라기 씨를 습관적으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딱 그 정도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으셨지만 그 한 줌의 습관이 60대의 콩팥에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옥살산이 만든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결국 뇌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 아침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가 낀 듯 멍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 없이 정신이 흐릿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것은 노치매가 아니라 콩팥이 독소에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와 함께 해바라기 씨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문제는 100배 더 커집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물이 부족한 콩팥에서 옥살사는 더욱 빠르게 단단한 돌덩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적은 수도관에 물때가 더 빨리 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거실에 해바라기 씨 봉지가 놓여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봉지를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예로부터 기운을 보충해주고 콩팥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보약 대신 호박씨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호박씨에는 칼륨과 인산염이라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 100g에는 칼륨이 약 800mg, 인이 약 1200mg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나나의 2배, 우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칼륨과 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폐기물 처리 공장입니다. 필요 없는 칼륨과 인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공장 기계가 낡으면 이 폐기물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고 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하여 자는 도중에 심장이 멈추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질환 발생률은 65세 이상에서 4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인산염이 쌓이면 몸이 미친 듯이 가려워지고 뼈가 약해지며 혈관이 석회화되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났던 한 70대 할머니 환자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호박씨를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지만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혈중 인산염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고 뼈밀도 검사에서도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건강식품이 매일 자신의 콩팥을 고문하고 뼈를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진료실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호박씨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부드럽게 작용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끝없는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같은 엄청난 육체적 부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들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식탁 위에 호박씨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약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콩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내 몸의 상태를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먹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견과류 하나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생각해서 더 위험한 땅콩이 왜 노년의 콩팥과 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지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가 콩팥에 돌을 만들고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범인은 우리 일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더욱 의심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간식일 것입니다. 술집에서도 집에서도 명절 선물 상자 안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음식이지요. 고소하고 값도 저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콩은 사실 나무에서 열리는 다른 견과류들과는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에 속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60세 이후
노년의 몸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땅콩은 재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습기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아주 강력한 독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치명적이지요.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주는 청소부인 간과 콩팥이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콩팥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낡은 정수기에 오염된 폐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땅콩 제품 10개 중 1개꼴로 이 독소가 검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대량으로 쌓아두고 파는 땅콩일수록 보관 환경이 취약하여 위험은 더 커집니다. 60대의 콩팥은 이런 미세한 독소조차 걸러낼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땅콩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땅콩의 가공 방식과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땅콩은 고소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지거나 기름에 튀기듯 볶아져서 나옵니다. 이때 들어가는 과도한 나트륨과 공기 중에서 산화된 기름은 여러분의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순식간에 지치게 만듭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금에 볶은 땅콩 50g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10%가 들어있습니다. 무심코 한 줌 집어 먹었을 뿐인데 여러분의 콩팥은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풀가동하며 일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맥주나 막걸리와 함께 드시는 땅콩 안주는 콩팥을 이중으로 고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술은 몸의 수분을 빼앗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땅콩의 소금은 콩팥을 더욱 강하게 쥐어짭니다. 그래서 땅콩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 유독 몸이 자주 붓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돌을 얹은 듯 무거운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콩팥이 이 모양인가요? 라고 말이죠. 그분들의 식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범인은 항상 식탁 구석에 놓인 땅콩 봉지였습니다. 땅콩이 너무 익숙하고 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땅콩을 영양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음식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 보관해서 눅눅해진 땅콩이나 쩐내가 나는 땅콩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을 그대로 씹어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 찬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개봉한 지 오래된 땅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드시는 그 한 알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몇 년씩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보다 아까운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부드러운 단맛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캐슈넛과 마카다미아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당을 흔들고 콩팥 혈관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땅콩의 곰팡이 독소와 나트륨이 얼마나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지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범인은 그 맛이 너무나 부드럽고 고소하며 달콤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더욱 쉽게 방심하게 만듭니다. 바로 캐슈넛과 마카다미아입니다. 먼저 캐슈넛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씹기가 편해서 치아와 잇몸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특히 선호하시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드러운 단맛 뒤에는 콩팥을 파괴하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캐슈넛 100g당 탄수화물은 약 30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아몬드의 2배, 그리고 호두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쉽게 말해 캐슈넛을 입에 넣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은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려 온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 인슐린이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끈적한 포도당이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마치 설탕물에 절이듯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얇은 고무줄을 계속해서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면 결국 탄력을 잃고 끊어지듯이 여러분의 콩팥 혈관도 급격한 혈당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혀버리게 됩니다. 제가 서울과 수원 그리고 광주에서 만났던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은 과자는 입에도 안 대고 오직 몸에 좋다는 캐슈넛만 간식으로 드셨다고 억울해하셨지만 식후 혈당 수치는 이미 200을 훌쩍 넘겨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콩팥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머리가 멍해지고 방금 들은 말도 기억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콩팥이 지치면 뇌가 먼저 안개 속에 갇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범인인 마카다미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황제라고 불릴 만큼 아주 고급스럽고 건강한 간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 마카다미아는 너무나 무겁고 가혹한 짐입니다. 마카다미아 성분의 무려 76% 이상이 바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g을 드시면 그중 76g이 순수한 지방이라는 뜻인데 이는 버터를 덩어리째 씹어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기관이 튼튼하고 효소 분비가 왕성해서 이 지방을 처리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소화 라인은 이미 느려질 대로 느려진 상태입니다. 위장과 소장, 그리고 간과 콩팥까지 이 엄청난 기름기를 처리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장내에서 부패하며 염증 수치를 최대 250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콩팥의 정교한 필터를 끈적하게 오염시키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진료했던 한 74세 어르신은 심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보약처럼 드셨다가 불과 석 달 만에 체중이 4kg이나 늘고 콩팥의 여과 능력이 20%나 급락하여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병원 침대로 가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지방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물면 장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 반응은 뇌의 기능을 마비시켜 아침마다 머리를 천근만근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손주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이 고급스럽고 기름진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5가지 견과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 그리고 땅콩과 캐슈넛, 마지막으로 마카다미아까지 이 5가지가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약해진 콩팥을 다시 살려내고 깨끗하게 씻어줄 기적의 견과류 정보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단어인 건강을 직접 한 글자씩 써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소중한 가족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서운 이야기 대신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콩팥 필터를 다시 깨우고 안개 낀 뇌를 맑게 정화해주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소리 없이 위협했던 5가지 견과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먹어온 것들이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었다니 라고 생각하며 허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견과류를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 콩팥의 낡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지친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기적 같은 견과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아주 귀한 보약들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선택이지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후에 단 하나의 견과류만 딱 골라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브라질 너트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셀레늄이라는 기적의 미네랄 때문입니다. 셀레늄이 무엇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산소와 만나며 조금씩 녹이 슬어가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낡은 수도 파이프가 공기 중에서 붉게 녹슬어가며 구멍이 나는 것과 같지요. 셀레늄은 이 녹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청제이자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늙어가는 여러분의 콩팥과 뇌세포가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단단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셀레늄은 노년기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인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심층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5%가 이미 심각한 셀레늄 부족 상태이며 이 성분이 부족한 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너트 단 한 알에는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셀레늄 권장량의 100%가 훨씬 넘는 양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서 많이 드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하루에 딱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만났던 일은 대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머리에 돌을 얹은 듯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브라질 너트 하나를 드신 지 불과 3주 만에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듯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콩팥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소중한 보배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람의 뇌 모양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귀한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얇은 기름막이 부드러워야 신호가 잘 전달됩니다. 마치 잘 기름칠한 문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과 같지요.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이 느려지기 쉬운데 호두는 이 과정을 아주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기름칠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콩팥을 포함한 온몸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호두를 주 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나 낮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뇌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됩니다. 콩팥이 편안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야 뇌가 명확해진다는 제 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하루에 호두 반쪽을 5-6개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과 뇌는 다시 젊은 시절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는 이 호두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견과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고 식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여생을 병원이 아닌 활기찬 공원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기 위해 이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방패인 아몬드와 깊은 잠을 불러와 콩팥을 스스로 수리하게 만드는 피스타치오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과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어떻게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하고 지친 뇌세포를 깨워주는지 아주 자세히 들으셨나요? 이제 3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변동이 잦은 60세 이후의 어르신들께 식탁 위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가 앞서 캐슈넛이 높은 탄수화물 함량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콩팥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몬드는 그와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몬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과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여러분이 식사를 마친 뒤에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캐슈넛 100g에는 탄수화물이 약 30g이나 들어있지만 아몬드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섬유질이 무려 12g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섬유질이 설탕의 흡수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기 때문에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끈적한 설탕물에 절여지는 비극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평소 식단에 아몬드를 추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0%나 낮아졌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은 물론이고 우리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도 일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아몬드는 시중에 파는 소금에 구워진 것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생아몬드를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가 적어 가장 좋으며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를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기적의 견과류인 피스타치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잠을 열어주는 작은 열쇠와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밤에 자꾸 깨는 것을 그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대대적인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쉼없이 일하며 쌓인 콩팥의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미세세포들을 다시 고치는 골든타임이 바로 숙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피스타치오가 여러분의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피스타치오 500mg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약 66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견과류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피스타치오를 적정량 드시면 몸이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치는 환경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치료했던 75세 어르신 한 분은 밤에 4번씩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시던 분이었는데 제 권유에 따라 잠자기 1시간 전에 무염 피스타치오 15알에서 2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신 뒤로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니 콩팥이 스스로를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무거웠던 얼굴과 다리의 부종이 기적처럼 가라앉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약을 먹어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생력을 깨워 콩팥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성을 다해 말씀드린 4가지 귀한 견과류인 브라질 너트와 호두, 그리고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결코 구하기 힘든 비싼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나 독한 약물 치료보다 더 값진 건강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심하게 망가지면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나쁜 견과류들을 치우고 이 좋은 견과류들을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여러분의 뇌와 온몸 구석구석에 다시 생생한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함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활기찬 힘은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입에 넣는 한 알의 견과류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이 기적의 견과류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를 모르면 공들여 먹은 보약이 소용없게 되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를 멀리하고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기적의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콩팥에는 다시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가장 안타까운 실수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드셔도 소용이 없으니 꼭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아침 식사를 견과류 한 줌과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 끼를 때우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의 우리 몸은 아침에 일정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만 드시게 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우리 뇌가
오전 내내 피로감을 느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견과류는 식사 대용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아침에는 따뜻한 밥이나 속이 편한 죽을 먼저 드시고 견과류는 오전 10시 정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금이나 설탕, 그리고 버터가 가미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짭짤하거나 달콤해야 맛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 한 꼬집의 소금이 노년의 콩팥에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과 당분은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고 몸속 수분을 억지로 붙잡아 다리와 얼굴을 퉁퉁 부어오르게 만듭니다.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봉지에 무염 또는 무가당이라고 정확하게 적힌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소한 원물 그대로의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에 좋다는 말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고소한 맛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먹은 양만큼 아주 정직하게 고통받습니다. 낡은 필터에 너무 많은 양을 밀어 넣으면 결국 필터는 터지게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미리 작은 그릇이나 종이컵 4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덜어놓고 드시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딱 한 알, 호두는 대여섯 개, 아몬드는 15알. 안팎이 여러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양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보관 방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견과류 속의 기름 성분은 빛과 공기, 그리고 열에 매우 취약해서 외부로 노출되면 아주 빠르게 산패됩니다. 쩐내가 나는 견과류를 아깝다고 그냥 드시는 것은 우리 몸속의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그대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모두 드시고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선하지 않은 견과류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만성 신부전이나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신다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 후에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내 콩팥 기능이 이 음식들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마법의 치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드신다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부드럽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5가지 규칙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당장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노년의 가장 소중한 생명줄이자 침묵의 장기인 콩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필터를 소리 없이 녹이고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견과류가 지친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안개 낀 뇌를 맑게 깨우는지 이제는 명확하고 또렷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방대한 지식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정교하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5가지 범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해바라기 씨의 날카로운 옥살사는 콩팥 속에 단단한 돌을 만들어 살점을 긁어내고 상처를 내며 호박씨에 들어있는 과도한 칼륨과 인산염은 우리 신장 박동을 불안하게 하고 소중한 뼈를 안쪽부터 약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친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땅콩의 아플라톡신, 독소와 나트륨은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주는 간과 콩팥을 동시에 고문하며 혈압을 치솟게 합니다. 부드러운 단맛의 유혹인 캐슈넛은 높은 탄수화물로 혈당을 흔들어 미세혈관을 파괴하며 고소함의 대명사인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지방은
우리 몸속에 염증의 불길을 일으켜 정교한 콩팥 필터를 끈적한 기름기로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4가지 기적의 대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시는 브라질 너트는 강력한 셀레늄 보호막을 씌워 세포의 부식을 막아주고, 사람의 뇌를 닮은 호두는 뇌세포와 혈관의 기름칠을 도와 우리의 기억력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아몬드는 식사 후에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며, 피스타치오는 자연이 선물한 멜라토닌을 통해 우리 콩팥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정화할 수 있는 깊은 숙면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 모든 의학적 지식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실천입니다. 아침 식사를 견과류 한 줌으로 대충 때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시고, 소금과 설탕이 전혀 없는 원물 그대로의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하루 권장량을 미리 작은 그릇에 소중히 덜어놓고,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은 신선한 것만 냉장고에 보관하여 드시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수명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상위 1%의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며 뒤척이던 그 고통, 아침마다 머리가 안개 낀 듯 멍하고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 힘들었던 그 모든 불편함들은 결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인 콩팥이 보내온 간절하고도 조용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가 지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실에서 곁에 모시며 뼈저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어떤 비싼 약이나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입에 넣는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의 반복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행여나 무거운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부르며 공원을 힘차게 산책하고 따뜻한 밥상을 함께하며 활짝 웃을 수 있는 활기찬 노년을 선택하십시오. 그 위대한 선택의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나쁜 견과류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이 세상 모든 소중한 인연들의 커다란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귀한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동영상 링크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오늘부터 내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작은 약속을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꼭 챙겨 먹기, 혹은 잠들기 전 피스타치오, 열알 먹기 같은 구체적인 다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작은 글자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는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정성을 다해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독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연구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안개 겉인 맑은 아침처럼 항상 화창하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콩팥이 웃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웃게 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